제 이름은 안도 나츠미, 23살의 전업주부, 홋카이도 출신인데 코에이랑 결혼하고 도쿄로 왔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인데 곧 출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친정은 홋카이도에서도 유명한 신이세 여관, 전 외동딸이었고 여관을 잇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여행회사에 다니는 코에이 씨가 우리 여관에 사전조사를 하러 왔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관 안내를 담당했는데 그날 돌아가면서 당신처럼 근사한 여성과 만날 기회는 이제 없을 거예요. 꼭 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전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남자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서 그때 20살이었는데 연애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어머니에게 들키면 화내실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했더니 조신한 분이란 걸 알고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게 앞으로 매일 올게요. 그러면서 홋카이도에 있는 동안 매일 우리 여관에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관 밖 세상을 몰랐던 저한테 있어서 코에이 씨가 하는 이야기는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또 무척 착하고 칭찬도 잘하셔서 순식간에 코에이 씨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코에이 씨가 도쿄에 가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못하겠어요. 부탁이에요. 연락처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저희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딸한테 어울리는 남자한테 시집 보낼 생각이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이 여관을 홍보해서 내년까지 손님을 2배로 늘릴 테니까 그게 성공하면 따님과 교제하는 걸 허락해주세요. 큰 소리 치는 건 아무나 다 하지.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렴. 물론이죠. 나츠미 씨, 기다려줄 수 있죠? 네, 그럼요, 코에이 씨. 그 후 코에이 씨는 도쿄로 돌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 매진했고 결국 그의 손님은 전년도에 2배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코에이 씨의 열정을 인정하고 교제를 허락. 1년이 지나 제가 22살이 됐을 때 코에이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관 일은 신경 쓰이지만 그럼에도 전 제 인생을 코에이 씨와 함께하고 싶어 저도 도쿄로 가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임신했는데 전 입덧이 심한 편이었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왔어. 어라? 오늘 저녁밥은? 미안.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 저녁 못 만들었어. 전자레인지에 도시락 들어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먹을래?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경로. 제게 그렇게 호통을 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 늦게까지 일하다 온 서방님한테 도시락 먹일 작정이야? 게다가 데워 먹으라니. 미쳤어? 여보. 임신이 벼슬이야? 나약한 소리 말고 빨리 저녁 차려. 30분 안으로. 1초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미안해. 지금 바로. 필사적으로 저녁밥을 차리자 딴 사람처럼 얌전해지더니 평소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당신 밥은 맛있어. 아깐 화내고 그래서 미안. 저녁밥 기대하고 퇴근했는데 편의점 도시락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여하튼 아침밥도 도시락도 저녁밥도 대충 하지 마. 당신은 전업주부에다 지금 아픈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남편의 말이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계속 현기증, 구토감에 고생하며 배멀미하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또 남편이 화내는 건 무섭기도 해서 원래 남자는 모르는 건가 하고 억지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산부인과에 전화해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 5조. 일반적인 입덧의 범위를 넘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음식은커녕 물도 못 먹게 돼서 몇 주에서 길면 몇 달의 입원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5주차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서 검사 결과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비교적 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로 입원하라고 했지만 남편한테 입원한다고 했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갔는데 역시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어찌어찌 간신히 저녁밥을 만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잘 있지? 오늘 저녁 아진한방치게 먹고 싶네. 할 수 있지? 미안. 오늘은 벌써 카레 만들었어. 집에 재료도 없어서 못 만들어. 뭐? 아직 5시잖아. 슈퍼 가면 살 수 있고 나 오늘 집 가면 10시 넘을 것 같은데 충분하잖아. 나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쌍둥이라던데? 쌍둥이? 이야. 쌍둥이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진다면서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더라.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입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요전부터 계속 울렁거리고 현기증도 나고 솔직히 지금도 간신히 연락하는 거야. 오늘은 그냥 카레 먹으면 안 돼? 결국 그날 남편한테서 답장이 오는 일은 없었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힘도 없었고 거의 기절하듯 쓰러져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 메시지가 잔뜩. 당신 정말 쓸모없는 와이프네. 매일 밖에서 일하는 서방님을 위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는 게 전업주부가 할 일이잖아? 그런데 입덧 핑계로 계속 대충대충하고 뭐 하는 거야? 어제는 회사 사람이랑 한잔하러 갔다가 그대로 그 사람 집에서 잤는데 아내분이 싫은 기색도 없이 음식도 해주고 이불도 깔아줬어. 당신이랑 비교도 안 되게 싹싹하더라. 그리고 그분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입덧 안 심했다고 하시더라? 당신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차려져 있으면 집 나갈 거니까 각오하라고. 그때 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까지 본성을 숨겨왔던 걸.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혼자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남편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무척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어머니는 허락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전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호무라짱. 나츠미! 웬일이야? 잘 있어? 실은 잘 못 있어. 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도 어둡네? 그 사람은 카와우치 호무라. 제 사촌 언니로 5살 연상. 지금은 우리 여관을 홍보하며 전국의 여행사를 돌며 영업하는 커리어 우먼. 물론 남편과도 면식이 있습니다. 전 최근 남편과 한 대화를 호무라짱에게 얘기하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뭐하는 놈이야? 이런 쓰레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하는 말 보니까 널 부인이 아니라 가장부 취급하고 있네. 나도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나 연애해본 적이 없어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아니, 솔직히 이거 못 봤으면 나도 네 남편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걸?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가정폭력 휘두르는 놈들 밖에선 완벽해.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남편이 때리거나 하진 않았어도 정신적으로 학대했네. 호무라짱,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나 오늘 휴가라 마침 도쿄 집에 있었어. 3시간 안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넌 거기 가만히 있어. 문만 열어놓으면 편할 것 같아. 고마워 호무라짱. 얼마 안 지나 호무라는 절 데리러 집 앞까지 와줬습니다. 짐 정리도 도와준 후 절 택시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피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메시지가 막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호무라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쉬어.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도 안 좋아. 고마워 호무라짱. 조금 지나자 나츠미는 진정됐는지 잠들었다. 그런데 코에이 씨한테 전화가 와서 나츠미가 깨지 않게끔 옆방으로 가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니 이 여편네 어제부터 대체 어디 간 거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렇게 멀리 못 도망가겠지? 지금 바로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아 호무라씨 아깐 실례했습니다. 실은 어제 나침이랑 싸우는 바람에 그만 말을 좀 험하게 했네요. 좀이요? 임신 초기라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거든요. 밥상 차리기 싫다면서 애처럼 계속 떼쓰고 그래서 좀 잔소리를 했더니 임산부의 심리는 무척 불안정해서 갑자기 화내거나 우는 사람도 있다고 지인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 옆에서 도울 생각인데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저도 아직 미숙해서. 떠벌떠벌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렇게까지 연기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잠든 나츠미를 의식하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건 그렇고 그거 나츠미 핸드폰이죠? 나츠미는 지금 어디에? 그건 못 알려드려요. 나츠미 코에이 씨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서요. 설마요. 그냥 잔소리 좀 한 건데 괜히 호들갑 떠는 거예요. 저한텐 나츠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은 안 보였는데요? 그럼 직접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못 알려드린다고. 모니로보 아파트죠? 네? 그러니까 모니로보 아파트에 있는 거죠 나츠미? 혹시 거기 호무라 씨 집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쪽도 일처리가 어설프네요. 제가 도망치게 내버려둘 것 같나요? 그 핸드폰 위치 추적돼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와서 전원 끄거나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니로브 아파트 앞이니까. 무서워서 창문 밖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몇 호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자동문 때문에 들어가진 못하겠는데 그쪽도 하루 종일 방 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겠죠?
얼른 몇 호인지 알려주던지 밖으로 나오는 게 신상이 좋을걸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범죄야. 남편이 와이프 관리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나치미는 절 위해 완벽하게 집안이라면서 오직 저만을 위해 헌신하면 돼요. 애도 솔직히 필요 없었는데 있는 편이 나치미를 집에 묶어두기 좋으니까요.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사람이 무슨 물건이야? 저랑 결혼했을 때부터 나치미는 제 소유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일만 할 줄 아는 여자를 내가 독차지하겠다고.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있으면 나까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거기 계속 있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런 일로 경찰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요. 전 오늘 건너편 카페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다. 젠장, 저런 사이코였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때 나치미가 방에서 나왔다. 옆방에서 나는 전화 소리를 듣고 남편과 친구의 대화를 저도 들었습니다. 호무라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나치미, 누워있어야 돼. 방금 한 얘기 전부 들었어. 스피커폰으로 얘기했거든. 저게 남편 본성이구나. 나 너무 분해. 남편한테 속아 넘어간 나 자신도, 남편한테 아무 말 못한 것도 너무 속상해. 너무 분해서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애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서 애들과 셋이서 살아야지. 나치미, 남편이랑 떨어져서 혼자 키울 각오는 있어? 애들은 잘못한 거 없어. 혼자서라도 잘 키울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마음 정했으면 됐어. 일단 여기서 도망가자. 하지만 남편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그 녀석도 마무리가 어설퍼.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어. 그리고 뒷문에서 나갈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럼 인터넷에도 안 써 있어서 아직 눈치 못 챘을 거야. 지금이 기회야. 다행히 필요한 짐은 이미 다 빼둔 터라 친구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계속 있을 거라고 하고 벌써 몇 시간 지났는데 나침이랑 그 친구가 아파트에서 나올 낌새가 없네. 이대로 쭉 버틸 작정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한번 나침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설마 뒷문이 있는 건가? 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린 후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쫓아갔다. 다행히 회사는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돼서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하겠다고 메일을 보내 준비를 마쳤다. 걔네들보다 빨리 처가에 가야 돼. 몇 시간 후 여관에 도착.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머, 코에이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게 제 와이프가 여기 안 왔나요? 고향이 그립다더니 뭐니 하더니 갑자기 가출해버려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애착하시네요. 아내분 잘 쉬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럼 따라오세요.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츠미 씨, 남편분께서 오셨어요.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열렸고 방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당황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호무라 씨, 게다가 장모님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에이 씨. 우리 나츠미 때문에 저 멀리 도쿄에서 온다고 고생했네. 남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러 온 것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내숭 떠는 거 그만하면 안 돼요? 다 들통났으니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당황해하는 코에이 씨를 내버려 두고 핸드폰을 터치하자 코에이 씨의 목소리가 재생됐다. 아니, 이 여편네, 어제부터 대체 어디 간 거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렇게 멀리 못 도망가겠지. 지금 빨리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어머, 그게 코에이 씨 본성이었군요. 안 됐네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범죄야. 남편이 와이프 관리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나츠미는 절 위해 완벽하게 집안이라면서 오직 저만을 위해 헌신하면 돼요. 애도 솔직히 필요 없었는데 있는 편이 나츠미를 집에 묶어두기 좋으니까요.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사람이 무슨 물건이야? 저랑 결혼했을 때부터 나츠미는 제 소유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일만 할 줄 아는 여자를 내가 독차지하겠다고.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있으면 나까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계속 거기 있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녹음한 대화를 들려줬더니 코에이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새파래졌다. 이건... 당신 일처리가 어설프네? 요즘 세상 아무나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장모님. 이건 날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나도 방에서 나와서 한마디 했다. 날조 같은 게 아니야.
임신하고 입덧 시작하면서 이 사람 본성을 알았어요. 밥 안 만들었다고 불같이 화내고 인격 무시하고 무척 괴로웠어요. 호무라 덕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괴롭고 죽고 싶은 시간이었어. 당신이랑은 앞으로 영 끊고 살 거예요. 제가 기세 좋게 말하자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웨이 씨, 난 자네의 성의를 믿고 소중한 딸을 도쿄로 시집 보낸 거예요. 딸을 자네 소유물처럼 노예처럼 막 부려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나도 보는 눈이 없었네요. 아니에요, 장모님. 여기엔 정말 사정이 정말 평범한 부부싸움이었어요. 전 계속 나침이를 소중하게 조용히 하게! 어머니의 무서운 호통에 남편도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자네 회사랑도 앞으로 거래 안 할 테니까요. 손님을 늘려준 건 감사하고 있지만 딸을 팔면서까지 장사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위자료나 양육비도 변호사 써서 청구할 생각이고 당신이 한 짓은 호무라가 다 퍼뜨렸어요.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이윽고 남편의 핸드폰이 막 울렸다. 아무래도 호무라가 퍼뜨린 얘기가 여러 회사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남편은 온갖 거래처에 변명 및 사과를 해야겠죠. 이걸로 얘긴 끝났어요. 다시는 이 여간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잠깐만, 나침이 나랑 얘기하자. 그동안 좋은 남편이었잖아. 사귀고 있는 동안 좋은 꿈 꾸게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깼으니까 당신이랑은 여기서 끝이야. 잘 지내. 얘들아, 이 녀석 쫓아내. 어머니의 한마디에 여간에서 일하는 체격 좋은 아저씨들이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눈 내리는 홋카이도의 밤은 지금 남편에겐 몹시 괴롭게 느껴지겠죠. 또 어머니가 이미 남편을 블랙리스트로 올려 공유해 어느 여관이고 안 받아줄 겁니다. 뼛속까지 어는 추위에서 밤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침이는 이제 그만 가서 쉬렴. 내일 바로 산부인과 가서 입원하라면 입원하는 게 좋아. 그치만 엄마, 입덧은 병이 아니래. 바보 같긴? 병이 아니니까 괴로운 거지. 약도 못 먹어, 이해도 안 해줘. 그런데 애랑 자기 목숨 달려있지. 괴로운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엉엉 울었다. 원래 괴롭다는 걸 새삼 깨닫고 안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곧 재판이 열렸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분할 지불하게 됐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바로 잘렸고 집을 팔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 파견직으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못 버티게 됐고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빚쟁이가 됐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안 보내주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전 무사히 쌍둥이를 낳고 요관에서 복귀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랑 어머니, 종업원분이 교대로 돌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불행해졌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가정폭력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저처럼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